안녕하세요. ITQ 엑셀 22년 6월 B형 문제풀이입니다. 파일 이름 정하실 때에는 수험번호 빼기 성명으로 파일 이름 정하시면 되겠습니다. 파일을 저장할 때 저장하는 위치는 내 PC 안에 문서 폴더 안에 ITQ 폴더 안에 답안 파일 저장하시면 됩니다. 시험장에 가면 미리 ITQ 폴더가 만들어져 있으니 그곳에 저장하시면 되겠습니다. 답안 작성 중에도 주기적으로 저장하고 답안 전송하여야 합니다. 만약에 컴퓨터가 오류나는 경우를 대비해서 자주 저장하시고 답안 전송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현재 MS 오피스 2016 버전 기준으로 문제가 출제되고 있으니 참고하시고요. 모든 작업 시트의 A열은 열너비 1로 나머지의 열은 적당하게 조절하시면 되겠습니다. 답안 시트 이름은 제1작업, 제2작업, 제3작업, 제4작업 이어야 하며 답안 시트 이외의 것은 감점 처리됩니다. 엑셀 화면 아래쪽에 보시면 시트 1이라고 글씨 보이고요. 그 옆에 더하기 버튼 보입니다. 두 번 눌러주겠습니다. 시트 1 더블 클릭해서 제1작업이라고 타이핑하시고 시트 2 더블 클릭해서 제2작업, 시트 3 더블 클릭해서 제3작업이라고 시트 이름을 변경합니다. 그리고 3개의 시트를 그룹 지정할 겁니다. 그래서 Shift 키 누른 상태에서 제1작업을 선택하면 이렇게 하얗게 바뀌고 위쪽에 제목 표시줄에 보면 그룹이라고 보입니다. 그룹을 지정한 상태에서 어떤 작업을 하면 3개의 시트에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지금 현재 A열에 대한 열너비 1 지정해 보겠습니다. 그러면 여기 맨 위쪽에 보면 A, B, C 이런 알파벳이 보이는데 이것들을 열 머리글이라고 합니다. A열 열 머리글에서 마우스 오른쪽 버튼 누르고 열너비 클릭 1 입력하고 엔터 하겠습니다. 그러면 현재 그룹이 지정된 상태라서 3개의 시트에 동일하게 A열에 대한 열너비가 1로 지정되었습니다. 그룹이 지정된 상태에서 또 하나 하면 좋은 것이 굴림 11포인트 지정하는 것입니다. 해서 모든 셀들을 선택해야 되는데요. 행열 교차하는 지점 바로 이 부분인데요. 이 부분을 마우스로 클릭하시면 모든 셀들이 블록 지정됩니다. 위쪽에 홈 메뉴에 보면 맑은 고딕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 부분에서 굴림 입력하고 엔터 합니다. 그러면 모든 셀들이 굴림으로 바뀌었습니다. 그리고 11포인트는 기본 값이니 그대로 두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그룹을 해제하겠습니다. 이렇게 그룹 지정되어 있는 상태에서 어떤 작업을 하면 3개의 시트에 동일하게 적용되니까 지금부터는 제1작업에만 이렇게 타이핑을 칠 겁니다. 그래서 그룹 해제하는 방법은 시트 이름에서 마우스 오른쪽 버튼 눌러서 시트 그룹 해제 클릭하시면 되겠습니다. 지금 제1작업 선택되어 있는 거 아시고요. B4셀 선택하고 여기서부터 차례대로 보이는 대로 입력해 주시면 됩니다. 회원이라고 입력하고 그 다음에 ID라는 글씨는 한 셀에서 줄바꿈이 되어 있습니다. 한 셀에서 줄바꿈 하실 때는 키보드에서 Alt키 누른 상태에서 엔터 하시면 두 번째 줄로 이렇게 바뀌게 되고요. 이때 두 번째 줄에 입력해야 될 말 ID라고 입력하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엔터 해주고요. 계속해서 내용 입력합니다. 기부금 총금액 같은 경우도 기부금 입력하고 Alt키 누른 상태에서 엔터, 그 다음에 총금액 입력하고 엔터 하시면 되겠습니다. 가입 일자와 같은 경우 날짜 데이터 입력하는 방법은 연월일을 하이폰으로 구분해 주시면 됩니다. 빼기 표시하고 05 빼기 03 이런 식으로요. 2021 빼기 07 빼기 21 이런 식으로 입력하시면 되겠습니다. 저장 먼저 하고 진행하겠습니다. 저장하는 방법은 엑셀 화면 왼쪽 위쪽에 보면 이렇게 생긴 모양이 저장 아이콘입니다. 단축키는 Ctrl S 알고 계시면 편리하시겠죠? 저장 아이콘 클릭하고 찾아보기 버튼 클릭합니다. 저장하실 때는 문서 폴더 안에 ITQ 폴더 더블 클릭해서 이곳에 저장하시면 됩니다. 위쪽에 저장하는 경로가 내 PC 안에 문서 폴더 안에 ITQ 폴더. ITQ 폴더가 이렇게 맨 마지막으로 잘 보여야 합니다. 파일 이름은 수험번호 빼기 이름으로 하시면 되는데요. 저는 지금 수험번호가 없으니까 임시 수험번호로 6B라고 하겠습니다. 6월달 B형이라서 하이폰 표시하고 본인 이름 정확하게 입력하시면 되겠습니다. 저장 버튼 누릅니다. 입력하실 때 이렇게 번호들은 입력하지 않습니다. 이건 아래쪽에 있는 함수에 대한 지시사항이라서요. 그럼 입력한 셀들을 블록을 지정을 하고 테두리 지정해 보겠습니다. 홈 메뉴에 보면 이 부분이 테두리 지정하는 부분이고요. 삼각형 목록 버튼을 클릭하고 모든 테두리 클릭합니다. 이렇게 모두 블록 지정된 상태에서 다시 한번 목록 버튼을 클릭해서 굵은 바깥쪽 테두리 클릭하겠습니다.
모두 블록 지정된 상태인데 이 상태에서 정렬 상태를 보면 정렬은 숫자 및 회계 형식은 회계 서식은 오른쪽 정렬, 나머지 서식은 가운데 정렬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홈 메뉴에서 가운데 정렬을 먼저 눌러주고요. 이 중에서 숫자인 부분만 다시 블록을 지정을 해서 오른쪽 정렬 눌러 놓겠습니다. 함수 문제를 풀었을 때도 기부 금액, 합계 이런 것들은 숫자이겠죠. 건수 이것도 숫자이겠죠. 그래서 저렇게 3개의 셀 블록을 지정을 하고 그 다음에 오른쪽 정렬 눌러 놓겠습니다. 셀들을 병합해 보겠습니다. B13에서부터 D13까지 블록을 지정했고요. 컨트롤 키 누른 상태에서 아래쪽에 있는 부분도 블록 지정, 대각선 들어가야 되는 부분도 블록 지정, 컨트롤 키 계속 눌러져 있는 상태고요. 그 다음에 G13에서부터 지정했습니다. 이렇게 블록을 지정했고요. 한꺼번에 병합하고 가운데 맞춤 눌러주면 한꺼번에 이렇게 지정이 잘 됩니다. 대각선 넣어야 될 부분을 선택을 하고 마우스 오른쪽 버튼 눌러서 셀 서식 클릭합니다. 테두리 탭을 선택을 해야 하고요. 아래쪽에 보면 대각선 모양을 2개 클릭해 줍니다. 이 부분이랑 이 부분에 이렇게 굵은 선을 적용해 보겠습니다. B4에서부터 J4까지 블록 지정하고 컨트롤 키 누른 상태에서 B13에서부터 마지막까지 이렇게 블록을 지정하겠습니다. 그리고 위쪽에서 테두리 지정하는 부분에서 목록 버튼 눌러서 굵은 바깥쪽 테두리를 클릭하겠습니다. 이렇게 따로따로 블록을 지정하면 나중에 함수를 입력하고 채우기 핸들을 이용해서 아래쪽으로 수식을 복사했을 때 위쪽에 있는 굵은 선이 아래쪽으로 따라오지 않아서 좀 더 편리한 것 같습니다. 열 너비 좀 맞춰 보겠습니다. G열 같은 경우 너무 좁죠. 그래서 G랑 H랑 사이에 열 머리글 사이에 마우스 위치하고 더블 클릭해서 넓힐 수 있습니다. 월 기부 금액 같은 경우도 F랑 G 사이에 더블 클릭해서 이렇게 넓혀주면 되겠습니다. 행 높이도 맞춰보겠습니다. 1, 2, 3행 같은 경우 조금 높고요. 5에서부터 14행도 좀 높습니다. 그래서 1, 2, 3 이렇게 왼쪽에 있는 숫자들을 행 번호라고 합니다. 1, 2, 3 행 번호를 블록을 지정하고 행과 행 사이에 마우스 위치를 해서 아래쪽으로 살짝 내려서 이렇게 조금 더 넓게 하겠습니다. 5행에서부터 14행까지 행번호를 블록을 지정하고 행번호와 행번호 사이에 마우스를 위치해서 아래쪽으로 살짝 내려서 여유롭게 행 높이를 조절했습니다. 위쪽에 있는 도형 그려보겠습니다. 도형에 대한 지시사항은 모서리가 둥근 직사각형을 사용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삽입 메뉴 그리고 도형에 대한 아이콘은 이렇게 생겼는데 창을 이렇게 넓혀보면 이렇게 생긴 것이 도형입니다. 클릭해서 모서리가 둥근 직사각형은 사각형 중에서 두 번째 거 선택하시고 출력 형태 보고 알맞은 위치에 드래그 하시면 됩니다. B에서부터 G까지 걸쳐지도록 이렇게 드래그를 하시면 되고요. 내용 입력하겠습니다. ESC 키 한 번 눌러서 겉에 테두리가 선택되도록 해주고 그림자 오프셋 위쪽은 서식 메뉴에서 도형 효과에서 그림자에서 바깥쪽에서 셋째 줄에 두 번째 있는 그림자 오프셋 위쪽을 선택합니다. 그래서 홈 메뉴 누르고요. 맑은 고디가 아니고 굴림 제시가 되어 있고 굴림 입력하고 엔터 했습니다. 크기는 24포인트 굵게는 이 부분 가라는 부분 마우스 올리면 굵게이니 클릭하시고 검정 지정하기 위해서 글자색은 이 부분에서 지정하시면 됩니다. 클릭해서 테마색 중에 두 번째 있는 검정 텍스트 1 선택하시면 됩니다. 채우기 노랑 지정하기 위해서 바로 옆에 있는 페인트 톤 모양으로 생긴 채우기색 아이콘 옆에 목록 버튼을 클릭하고요. 표준색 중에서 네 번째 마우스 올려보시면 노랑이니 클릭하시면 되겠습니다. 글자가 이렇게 맨 가운데에 배치가 되어 있죠. 그래서 홈 메뉴에서 보시면은 가운데 눌러주면 되겠습니다. 바로 이 부분 눌렀습니다. 결제란 만들어 보겠습니다. 결제란은 바로 위쪽에 이 부분을 뜻하는 거죠. 결제란 만들 때는 행 높이랑 열 너비가 약간씩 조절이 되잖아요. 그래서 위쪽에 있는 표랑 상관없는 곳, 예를 들어서 L16셀 정도를 선택해 보겠습니다. 타이핑 치도록 하고요. 총 8개의 셀을 블록을 지정해 주시고 이렇게요. 그런 다음에 모든 테두리 지정하겠습니다. 가운데 정렬도 눌러주고요. 17행 같은 경우는 조금 넓어져야 하잖아요. 그래서 17, 18 사이에 마우스 위치에서 아래쪽으로 드래그해서 행 높이를 높여주고 L열 같은 경우는 조금 더 줄어들어야 되죠. 그래서 LM 사이에 마우스 위치에서
왼쪽으로 드래그, 이렇게 두 개의 셀 블록 지정했고 병합하고 가운데 맞춤하겠습니다. 글씨가 세로 방향으로 써져야 되니까 홈 메뉴에 보면은 가나라고 보입니다. 이 부분에 마우스 클릭해서 세로 쓰기를 눌러주시면 이렇게 세로로 잘 써집니다. 오타 없이 잘 입력했는지 다시 한번 살펴보시고 블록을 지정하겠습니다. 이렇게 블록을 지정했을 때 맨 처음에 보이는 셀은 하얗게 보이니 그대로 그냥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블록 지정할 때 맨 처음에 있는 셀은 하얗게 보이는 겁니다. 그래서 블록 지정하고 그림으로 복사를 해야 되겠죠. 해서 홈 메뉴에 보면은 이렇게 생긴 아이콘이 있는데 옆에 목록 버튼을 클릭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 있는 그림으로 복사를 클릭, 화면에 대화 상자가 뜨는데 그대로 확인 버튼 누릅니다. 붙여 넣어야 될 곳은 H1셀이죠. 마우스 클릭하고 붙여넣기 하겠습니다. 단축키 Ctrl V 누르셔도 되고요. 또는 마우스 오른쪽 버튼 눌렀을 때에는 이렇게 처음에 보이는 아이콘을 선택해서 붙여넣기를 하실 수도 있습니다. 출력 형태처럼 크기를 맞추시면 됩니다. 다 잘 나타낸 거 아시고 원본은 삭제하겠습니다. L에서부터 5까지 블록 지정해서 마우스 오른쪽 버튼 누르고 삭제 클릭, 17, 18 사이에 마우스를 위치를 하고 더블 클릭하시면 원래 행 높이로 조절되겠습니다. 자주 저장하면서 하셔야 합니다. 단축키 Ctrl S 눌러서 자주 저장하면서 작업하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렇게 주황 적용하는 거 해보겠습니다. 여기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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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블록을 지정해야겠죠. B사에서부터 J사까지 블록 지정 Ctrl 키 누른 상태에서 성명, 기부 방법 클릭하시면 이렇게 세 군데 블록 지정이 되었고요. 주황으로 맞추는 방법은 현재 홈 메뉴이고 채우기 색 아이콘 옆에 있는 목록 버튼 누르고 표준색 중에서 세 번째 마우스 올려보시면 이게 바로 주황이죠. 주황 비슷한 거 아무거나 하시면 감점이 될 우려가 있습니다. 표준색 중에 있는 세 번째 거를 반드시 선택해 주세요. 유효성 검사 해보겠습니다. 유효성 검사는 여기 H14셀에 적용하는 겁니다. 유효성 검사를 해야 될 H14셀을 반드시 선택해 주세요. 그리고 나서 데이터 메뉴에 보면은 유효성 검사는 제가 지금 여기 보이긴 하는데요. 창이 이렇게 넓다면 아이콘은 이렇게 생겼습니다. 위쪽에 있는 아이콘을 클릭하시고 데이터 유효성 검사 나타나면 제한 대상은 목록으로 바꿔주세요. 지금 이름이 차례차례 목록 버튼이 생기면서 목록으로 나타나는 거기 때문에 목록으로 원본 입력을 안에 마우스를 클릭하고 그 다음 유효성 검사에 나타내고 싶은 글씨 민시오에서부터 이름 이렇게 쭉 이름만 블록 지정하고 확인 버튼 누릅니다. 출력 형태처럼 나타내려면 이렇게 목록 버튼, 다른 셀을 선택하고 있으면 보이지 않습니다. 이 셀을 선택하고 있을 때 목록 버튼은 보입니다. 이 상태에서 마우스로 클릭하고 민시오를 선택해서 나타내시면 되겠습니다. 데이터 유효성 검사는 목록으로 나타냈을 때 목록을 이렇게 클릭해서 본인이 원하는 글씨를 이렇게 자동으로 입력되게 하실 수도 있고요. 또는 불필요한 잘못된 글씨를 이렇게 입력을 하고 엔터를 하면 입력할 수 없도록 유효한 데이터만 입력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겁니다. 25에서부터 22셀 25에서부터 22셀은 바로 이 부분이네요. 기부금에 관련된 거. 이렇게 블록을 지정을 하시고요. 이렇게 문제에서 나타나는 셀 서식은 반드시 마우스 오른쪽 버튼 눌러서 셀 서식 대화 상자에 나타나서 표시 형식에 보면은 사용자 지정 이곳에서 지정해 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어차피 여기 위쪽에서는 지정할 수도 없는 서식이랍니다. 그래서 사용자 지정해서 하실 거고 숫자에 첨단의 구분기호가 있고 숫자 뒤쪽에 문자, 원이라는 문자를 붙이는 겁니다. 이럴 때는 샵 콤마 샵샵 0 이걸 기본적으로 사용하시면 되겠고요. 맨 뒤쪽에다가 마우스를 클릭을 해서 원이라고 입력해 주시면 됩니다. 숫자 서식 코드 뒤쪽에 한글로 문자를 입력하실 때에는 기본적으로는 이렇게 큰 따옴표를 열고 막는 게 기본인데 생략하셔도 되겠습니다. 그리고 샵 콤마 샵샵 0은 1의 자리는 항상 데이터가 없다 하더라도 0으로 채우는 거고요. 앞쪽에는 데이터가 없는 경우 샵이기 때문에 아무것도 나타내지 않는다는 뜻입니다. 가장 기본적인 거는 샵 콤마 샵샵 0이니까 이걸로 사용하시면 거의 알맞을 겁니다. 확인 버튼 누르겠습니다. 셀 서식 관련해서 자세하게 설명한 동영상이 있습니다. 댓글에다 링크를 걸어 놓을 테니까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옆에 F5에서부터 F11셀도 블록을 지정해보면 여기는 조건에는 제시가 되어 있지 않지만 천 단위 구분기호 쉼표가 보여집니다.
우리 ITQ 시험에서는 주로 쉼표 스타일 적용하시면 대부분 알맞습니다. 그래서 쉼표 스타일 적용하겠습니다. 쉼표 스타일은 회계 형식이고 원 표시가 들어가지 않는 회계 형식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더 확실하게 보시려면은 차트를 참고하시는 게 좋습니다. 차트에서 보면 월 기부금이잖아요. 그러면 꺾은 선형이라서 이렇게 보조축을 따르는 건데 0이 있어야 될 이 자리에 0이 있어야 될 자리에 빼기 표시가 보입니다. 회계 형식으로 지정하면 0이 빼기 형식 하이폰으로 표시가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회계 형식으로 지정하는 게 알맞겠죠? G5에서부터 G12셀까지 블록 먼저 지정할게요. 이렇게 블록을 지정하고 기부 방법으로 이름 정의를 하라고 돼 있죠. 블록 지정된 상태이고 이름 정의하실 때에는 왼쪽 위쪽에 보면 이 부분이 바로 이름 상자입니다. 클릭해서 기부 방법이라고 타이핑 치겠습니다. 타이핑 치고 나서 엔터 하세요. 엔터를 하지 않으면 적용되지 않습니다. 그러면 제가 아무 셀이나 이렇게 선택하고 있을 때 이름 상자에 마우스 클릭해서 기부 방법을 클릭하면 자신의 이름으로 이렇게 찾아오게 됩니다. 그리고 아래쪽에 함수 작성할 때도 유용하게 사용하는 거랍니다. 만약에 이름 정의를 잘못했을 경우에는 바로 이 부분에서는 이름을 정의만 할 수 있고요. 이름을 수정하거나 삭제하거나 하는 방법은 수식 메뉴에서 이름 관리자에서 하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름 관리자를 클릭해 보면 방금 만든 이름이 보이잖아요. 삭제하려면 삭제 버튼 누르시면 되고요. 이 부분을 더블 클릭을 하면 이렇게 이름에 대한 이름을 바꿀 수 있고 참조 대상을 클릭해서 다른 영역을 선택할 수도 있겠습니다. 제1작업 같은 경우에는 출력 형태 보면 이 뒷부분에 눈금선이 보이지 않습니다. 그래서 보기 메뉴 누르시면은 눈금선이라고 있습니다. 여기에 선택이 되어 있는데 선택 해제하겠습니다. 함수 문제 풀 차례가 되었는데요. 시험 보시다가 아는 함수라도 답이 제대로 나오지 않으면 당황할 수 있겠죠. 그래서 함수 문제 같은 경우는 차트 작업까지 다 끝난 다음에 나중에 풀도록 하겠습니다. 조건부 서식 문제는 그리 어렵게 출제되지 않기 때문에 지금 작성해 보겠습니다. 조건부 서식 문제를 아래쪽에 이렇게 화면 캡처해서 붙여 놓았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조건부 서식에서 수식을 이용하여 기부금 총금액이 기부금 총금액은 바로 이 부분에 있습니다. 100만원 이상인 행정체, 이렇게 100만원 이상은 두 줄이네요. 이 행 전체에 다음 서식을 적용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조건부 서식 하실 때에는 서식이 적용될 만한 곳을 블록 지정하면 됩니다. 레코드 부분을 블록 지정하면 됩니다. B5에서부터 J12셀까지 블록 지정했습니다. 이렇게요. 사행에 있는 것은 절대 블록 지정하시면 안 됩니다. 사행에서 이 부분에 100만 이상이 있어서 여기 행 전체에다가 어떤 서식을 적용할 일이 아니잖아요. 그래서 항상 레코드 부분만 블록 지정해야 됩니다. 조건부 서식 하실 때. 블록 지정했고 홈 메뉴에서 가운데쯤에 보면 조건부 서식이 있고요. 그 다음에 밑에서 세 번째 새 규칙을 클릭하겠습니다. 수식을 이용하라고 되어 있기 때문에 수식을 사용하여 서식을 지정할 셀 결정을 마우스로 클릭합니다. 아래쪽에 입력란에 마우스를 클릭하겠습니다. 문제에서 기부금 총금액이 100만 이상이라고 했으니까 기부금 총금액 중에서 맨 위쪽에 있는 데이터, 이 5셀에 있는 데이터 이렇게 마우스로 참조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참조 형태를 잘 보면 달러가 붙었습니다. 이거는 절대 참조죠. 절대 참조라면은 이 5셀에서 이 6셀, 이 7셀 이런 식으로 아래쪽으로 값이 내려갈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5행은 6행, 7행으로 바뀌어야 되니까 5 앞에, 숫자 5 앞에 있는 달러는 없어야 합니다. 그리고 이 열에 대해서만 100만 이상인지 알아보면 되고 F열이나 G열 이런 것들은 알아볼 필요가 없으니까 이 앞에는 달러가 딱 붙어 있어서 이 열 앞에는 달러가 붙어 있어서 절대 참조가 되게 해주면 됩니다. 그래서 5 앞에 있는 달러만 이렇게 지우시면 되고요. 또는 마우스로 이렇게 지워도 되고 그 다음에 이 5셀을 클릭한 상태에서 키보드에서 F4 키를 2번 눌러주시면은 이런 식으로 원하는 대로 형태가 잡힙니다. 맨 앞에만 달러가 있는 상황이 되면 됩니다. 5행 앞에는 달러가 없어야 되고요. 문제에서 이상이라고 했지요. 그래서 크거나 같다 1000000 입력하겠습니다. 그리고 나서 파란 굵게 지정해야 되니까 아래쪽에 있는 서식 버튼 클릭합니다. 굵게의 색에 있어서는 표준색 중에 오른쪽에서 세 번째 마우스 올려보면 파랑이니 클릭하겠습니다. 확인 버튼 누르고 또 확인 버튼 누르겠습니다. 샵이 보입니다. D와 E 사이에 마우스 위치에서 더블 클릭해서 조금 더 펼쳐 놓겠습니다. 그럼 100만 이상인 것들이라고 했으니까 바로 여기랑 여기 이렇게 행 전체에
서식이 적용된 모습이 잘 보입니다. 만약의 경우 조건부 서식 지정했는데 뭐라도 좀 잘못된 것 같다 하시면 홈 메뉴에서 조건부 서식에서 새 규칙을 누르시면 안 되세요. 지금 현재 어떤 규칙이 있는데 거기다 또 이중으로 만드는 거잖아요. 현재 있는 규칙을 그냥 아예 삭제한 다음에 하고 싶다 하시면 규칙 지우기 눌러서 이렇게 둘 중 하나 선택하시면 되겠습니다. 규칙 관리 클릭해 보겠습니다. 그러면 여기에서도 아래쪽에 있는 규칙 선택하고 규칙 삭제 누를 수도 있고요. 그 다음에 수정 약간만 하면 되는데요. 한다면 이 부분을 더블 클릭하면 아까랑 똑같은 대화 상자가 뜹니다. 그래서 뭔가 논리식을 잘못 입력한 게 있다면 이 부분에서 수정하시면 되겠습니다. 함수는 나중에 푸는 걸로 하고 제2작업 풀러 가보겠습니다. 제2작업입니다. 제1작업 시트에서 B4에서부터 H12 영역을 복사하여 제2작업 시트에 B 두 번째 셀에 모두 붙여넣기 하라고 되어 있지요. 블록 지정하겠습니다. B4에서부터 H12 셀까지 이만큼 블록을 지정했고 복사를 해야겠죠. 컨트롤 C 누르겠습니다. 제2작업 선택하고 문제에서 B 두 번째 셀에 붙여넣으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B 두 번째 셀 선택하고 붙여넣기. 그런 다음에 열 너비가 맞지 않겠죠? B열에서부터 H열까지 열 머리글을 쭈루룩 드래그를 하고 열과 열 사이의 마우스 위치에서 더블 클릭해서 이렇게 열 너비 맞춰 놓겠습니다. 제2작업 문제 아래쪽에 이렇게 화면 캡처해 놓은 거니까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고급 필터 하실 때에는 필드 이름을 잘 보세요. 필드 이름이라는 것은 그 열에 대해서 제목을 뜻합니다. 그러니까 여기 제목 줄 이 부분을 필드 이름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기부금 총금액이 어쩌고 그 다음에 기부 방법이 어쩌고 하면서 이렇게 필드 이름이 제시가 되잖아요. 그래서 그 두 개의 필드를 먼저 선택을 하고 이렇게 두 개를 선택하고 복사하겠습니다. 그리고 조건은 B14셀부터이니까 B14셀을 선택하고 붙여넣기 하겠습니다. A열이 보이지 않는데요. 제가 이쪽으로 너무 많이 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당겨보면 A열도 있는 거죠. 자, 그러면 그 다음에는 기부금 총액이 20만 이하라는 것이 첫 번째 조건이네요. 그럼 20만 이하라는 말을 써야 되겠죠. B15셀에 마우스를 클릭하고 이하라는 것은 작거나 같다 200000 입력하시면 됩니다. 이 부분에 비교 연산자 기호를 잘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여기 작거나 같다 이거는 이하라는 거 알고 계시면 되겠죠. 기부 방법이라고 되어 있는데요. 기부 방법은 지로인이라고 되어 있네요. 기부 방법이 지로라는 뜻이잖아요. 근데 그 지로라는 것을 여기다가 쓸지 여기 아래쪽에다가 쓸지 결정해야 되는데 여기 연산자를 잘 봐야 되겠죠. 자, 이하 이거나 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거나 라는 것은 앞에 있는 조건 만족해도 되고 뒤에 있는 조건 만족해도 되고 둘 중 하나만 만족하면은 레코드가 추출된다는 뜻인 거죠. 이거나 OR 조건에 해당이 됩니다. 그래서 OR 조건일 때는 이렇게 다른 줄에 조건을 써줍니다. 기부 방법이 지로이다 라는 조건을 쓰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줄을 바꿔서 C16셀에다가 지로라고 타이핑을 쳐도 되고요. 지금 간단하니까 그냥 타이핑을 쳐버렸는데 약간 긴 글자라면 그냥 복사해서 붙여넣기 하셔도 되겠습니다. 고급 필터 하실 때 이제 또 잘 봐야 되는 것이 성명, 기부금, 총금액, 그 다음에 기부 방법, 성별 이렇게 4개의 필드에 대해서만 데이터가 추출되도록 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저것도 필드 이름을 복사해야 합니다. 그러면 성명 클릭하고 컨트롤 키 누른 상태에서 기부금 총금액 클릭하고요. 기부 방법 클릭하고 성별 클릭하고 이렇게 총 4개를 선택했습니다. 복사하고 그 다음에 복사 위치는 B18번째 셀이라고 제시가 되어 있잖아요. 그래서 B18번째 셀을 선택하고 붙여넣기 하겠습니다. 고급 필터는 필드 이름 포함해서 레코드를 블록을 지정을 해주시면 좋습니다. 지금처럼 필드 이름의 레코드 이런 식으로 데이터베이스 표 형태로 되어 있으면 블록 지정하지 않고 그냥 셀 포인터만 위치해도 별 상관은 없는데 가끔 잘못 뭔가를 해서 실수하는 경우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냥 블록 지정하는 걸로 저는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맨 위쪽에 있는 목록표를 블록을 지정을 하고 고급 필터 메뉴는 데이터 메뉴 눌러서 가운데쯤에 보면 고급이라고 있습니다. 클릭하고 다른 장소에 복사를 클릭을 해야 합니다. 현재 이곳에 데이터를 추출하는 게 아니라 여기 다른 곳에다가 데이터를 추출합니다. 그래서 다른 장소에 복사를 클릭했습니다. 조건 범위에 이렇게 마우스를 클릭하고요. 조금 전에 조건식 입력한 총 6개의 셀이 되겠습니다. 이 부분을 블록을 지정해 주면 됩니다. 복사 위치에 마우스를 클릭하고 이렇게 필드 이름을 복사해서 붙여 넣은 경우는 블록을 지정해 주어야 합니다.
만약에 성명만 클릭하면 성명 아래쪽으로만 데이터가 추출된답니다. 그래서 이렇게 블록 지정했습니다. 확인 버튼 누르겠습니다. 열이 이렇게 좁아 보입니다. 그래서 C, D 열 머리글 사이에 마우스 위치에서 더블 클릭해서 넓혀 놓겠습니다. 자, 피벗 테이블은 제1작업 시트를 이용하여 제3작업 시트에 만들라고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기존에 제3작업 시트만 만들어 놓았죠. 이런 식으로 시트만. 제1작업에서 필요한 영역을 먼저 블록을 지정해 줘야 되는데요. 1작업에서는 B4에서부터 H12셀까지 이만큼만 잘 블록을 지정해서 갖고 가면 피벗 테이블에서 필요한 것들은 다 하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블록을 지정했고요. 피벗 테이블 할 때는 복사는 할 필요 없으시죠. 그리고 메뉴에서 삽입 메뉴 누르고 맨 왼쪽에 보면 피벗 테이블이라고 있습니다. 클릭하겠습니다. 그리고 제3작업에 나타내야 되니까 기존 워크시트, 기존에 이렇게 만들어 놨단 말이에요. 그래서 기존 워크시트를 마우스로 클릭하고 제3작업이라는 시트 이름을 마우스로 클릭합니다. 그러면 제3작업으로 이렇게 이동이 됩니다. 문제를 이때 이제 봐야 합니다. 문제를 봐서 B 두 번째 셀부터 데이터가 표시가 되고 있죠. 그래서 이 상황에서 B 두 번째 셀을 마우스로 클릭하면 이렇게 제3작업의 B 두 번째 셀로 영역이 지정됩니다. 확인 버튼 누르겠습니다. 피벗 테이블 하실 때 가끔 보면은 셀 포인트를 딴 데다가 이렇게 이동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면 피벗 테이블에 관련된 것들이 아무것도 보이지 않아서 작업을 할 수 없죠. 지금 현재 여기 테두리가 희미하게 잘 보일 겁니다. 그래서 이 부분 영역 안쪽에 셀 포인트가 있을 때 피벗 테이블 목록도 보이고 위쪽에 분석 메뉴도 있고 디자인 메뉴도 있습니다. 위쪽에 있는 필드를 아래쪽에 배치할 때는 여기 맨 왼쪽에 십자가처럼 이렇게 모양을 만들어 보고 왼쪽 아래쪽에는 행이잖아요. 그래서 가입일자라는 것을 행으로 드래그를 해주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열 맨 위쪽에는 기부 방법이죠. 그래서 기부 방법을 열로 드래그하고 그 다음에 개수 성명, 그 다음에 평균 기본급 총금액이니까 그 해당되는 필드를 값에다가 드래그를 해주시면 됩니다. 값에는 이렇게 두 가지 드래그를 해야 되는 거죠. 먼저 가입일자 클릭한 채 여기 맨 위쪽에 보면 여기 가입일자 있죠. 가입일자를 클릭한 채 행으로 드래그 하시고 그 다음 기부 방법 클릭한 채 열에다가 드래그 하고 성명 클릭한 채 값으로 드래그 하면 성명은 개수로 잘 보일 겁니다. 성명이라는 데이터는 제1작업에서 확인해 보면 이렇게 문자이기 때문에 개수로 기본적으로 나타납니다. 그리고 기부금 총금액인데요. 기부금 총금액을 클릭한 채 개수 아래쪽으로 드래그해서 마우스 놓칩니다. 기부금 같은 경우는 기부금 총금액 같은 경우는 숫자 데이터잖아요. 숫자 데이터인 경우에는 기본적으로 합계로 표시가 되겠습니다. 우리 문제에서는 기부금 총금액에 대해서는 평균을 구하라고 되어 있죠. 문제 지시사항에서도 평균이라고 되어 있고 값 필드를 설정을 해야 합니다. 그래서 합계 기부금 있는 이곳에 마우스를 클릭하고 값 필드 설정을 클릭합니다. 이곳에서 합계가 아니라 평균으로 선택을 해주어야 하고요. 이렇게 평균으로 선택하고 나면 위쪽에 있는 레이블이 여기 평균 기본금 이런 식으로 세 글자로만 표시됩니다. 문제에서는 총금액이란 글씨까지 다 보이는데 여기 안 보이는 거잖아요. 열 너비가 좁아서 그런가 해서 이렇게 넓혀봐도 보이지 않고 더블 클릭해봐도 보이지 않습니다. 이건 어떻게 고치냐 하면 아까 값필드 설정 들어갔을 때 있죠. 이 부분에서 클릭해서 값필드 설정 들어왔을 때 여기 맨 마지막에다가 총금액이라고 타이핑을 치면 됩니다. 여기 보니까 띄어쓰기 하고 총금액이죠. 그래서 띄어쓰기도 하고 똑같이 입력해 주면 되겠습니다. 2번 조건은 가입일자를 그룹화하고 라고 되어 있습니다. 출력 형태 보면 연도만 보여지고 우리는 여기 앞쪽에 더하기가 있어가지고 클릭해가지고 더하기를 이렇게 클릭하면은 이렇게 월도 보이고 분기도 보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다 보이지 않도록 하고 연도로만 그룹을 하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날짜 데이터가 있는 이곳 아무 데서나 마우스 오른쪽 버튼 누르시고요. 그룹 클릭하고 그러면 월이라고 돼 있는데 이거 선택 해제. 클릭하면 선택 해제되는 거죠. 분기도 선택 해제. 연만 선택하시면 됩니다. 확인 버튼 누르면 되겠습니다. 다음 지시사항은 기부 방법을 출력 형태와 같이 정렬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기부 방법은 이 부분에 있고 휴대폰, 지로, 자동 이렇게 정렬을 하는 거죠. 여기서 먼저 고치면 좋은 것이 열 레이블, 행 레이블이라는 글씨가 보입니다. 손수 수정해야 됩니다. 그래서 열 레이블 마우스로 클릭해서 기부 방법이라고 미리 타이핑 쳐서 고쳐 놓겠습니다. 해서 내린 타순 눌러주면은
이렇게 잘 지정이 되었습니다. 조건 3에 보면 레이블이 있는 셀 병합 및 가운데 맞춤 적용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휴대폰 결제라는 이 부분이 여기 아래쪽에 보면 여기 두 가지에 대한 제목인데 이렇게 셀이 나뉘어져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얘네들을 블록 지정하라는 겁니다. 지로도 마찬가지고 자동이체도 마찬가지고. 그 다음에 또 한 가지는 빈 셀은 별 3개를 표시하라고 되는데 이렇게 데이터가 없는 부분 있죠. 이런 곳에다가 이렇게 입력되게 하는 것. 그 다음에 행을 총합계 지우는 거 있죠. 행을 총합계 지우는 거는 여기 전체 개수, 전체 평균 이 부분을 없애라는 겁니다. 여기 맨 마지막에 없지요. 그래서 행으로 봐서 총합계가 나타나 있는 이 부분 지우는 거예요. 방금 얘기한 3가지는 피벗 테이블에서 마우스 오른쪽 버튼 누르고 피벗 테이블 옵션에서 다 지정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피벗 테이블 옵션 클릭하고 레이블이 있는 셀 병합 및 가운데 맞춤 클릭, 그 다음에 빈 셀 표시에서 별 3개만 입력하면 되니까 키보드에서 별 3개 입력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위쪽에서 요약 및 필터 탭을 선택합니다. 그러면 행 총합계 표시라고 되어 있어서 이렇게 총합계가 표시가 되고 있었잖아요. 선택을 해제하시면 되세요. 행에 대해서만 확인 버튼 누릅니다. 나머지는 출력 형태대로 하라고 되어 있죠. 값이 표시되어 있는 이 부분을 보시면은 숫자 같은 경우는 이렇게 소수점이 따라 나오지 않고 쉼표 스타일로 들어가고, 그 다음에 별 표시 같은 경우에는 그 셀에서 맨 가운데에 배치가 되어 있잖아요. 해서 값이 있는 부분만 블록을 지정하겠습니다. 이만큼만요. 자, 이렇게 블록을 지정하고 나서 먼저 가운데 맞춤해서 모두 가운데로 보내주고, 그 다음 표시 형식에서 쉼표 스타일 적용하겠습니다. 그러면 회계 형식으로 바뀌는 거잖아요. 쉼표라는 것이. 그래서 쉼표 스타일은 가운데 정렬을 해놨어도 항상 오른쪽으로 정렬이 됩니다. 우리 출력 형태와 똑같이 된 거죠. 차트 하실 때에는 먼저 차트에서 어떤 것들이 필요한지 블록을 지정해야 됩니다. 그래서 민시호 이런 이름 필요하고 기부금 총액, 월 기부금 이렇게 필요하다는 거. 자, 그럼 이름 있는 부분 C4에서부터 C12셀까지 블록 지정하고요. 기부금, 총금액이랑 월 기부금 이런 식으로 이렇게 블록을 지정하고, 그 다음에 RTQ 시험에서는 단축키 F11키를 알고 계시면 편리합니다. 이렇게 막대기 모양으로 생겼잖아요. 차트가. 그래서 11로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F11키를 누르면 차트 시트가 이렇게 자동으로 생성됩니다. 이렇게 하지 않으시려면 이렇게 블록 지정되어 있잖아요. 차트를 삽입할 때는 삽입 메뉴 눌러서 여기서 묶은 세로막 대용으로 하라고 저 위쪽에서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묶은 세로막 대형 클릭해서 여기 2차원 중에 하나 클릭을 하고 얘를 다시 마우스 오른쪽 버튼 눌러서 차트 이동을 클릭해 가지고 새 시트를 클릭해서 제4작업을 입력하고 확인 버튼 누르고 이렇게 해주시면 됩니다. 이 과정을 F11로 해결을 한 겁니다. 자, 그러면 차트 1이라는 시트 이름 이러고 있으면 안 되고 제4작업이라고 타이핑 치겠습니다. 그리고 제4작업은 제3작업 뒤로 보내면 됩니다. 클릭해서 제3작업 뒤로 드래그해서 마우스 놓치면 됩니다. 제1작업에서 보면 레코드가 총 8개잖아요. 그렇다 보니 여기 있는 항목이 총 8개입니다. 근데 시험 문제에서는 주로 2개 정도는 나타내지 않도록 하더라고요. 해서 차트에서 마우스 오른쪽 버튼 눌러서 데이터 선택 클릭합니다. 그리고 필요 없는 부분을 선택 해제하시면 되겠습니다. 민시호 금융비가 있고 박민재가 없잖아요. 그쵸? 여기서 박민재 해제했습니다. 그리고 아래쪽으로 또 조금 더 내려가 보고 한현호가 없네요. 선택 해제했습니다. 두 사람은. 여기 보면 저는 기부금 총 금액이 1작업에서 Alt 엔터 쳐서 줄바꿈을 해서 이렇게 보이는데요. 차트에서는 한 줄로 보입니다. 이거를 여기 데이터 원본 선택 여기에서 수정하시면 되거든요. 해서 기부금 총 금액을 마우스로 이렇게 클릭을 하고, 그 다음 바로 위에 보면 편집 버튼이 있어서 클릭을 하고, 여기 이 셀을 이렇게 참조해왔다 하고 보여주고 있어요. 그냥 지워버리고요. 내용을 입력해 주시면 됩니다. 우리 유저 마음대로 나타내고 싶은 대로 범례를 수정하는 겁니다. 확인 버튼 누르겠습니다. 그러면 한꺼번에 이렇게 잘 수정이 되었습니다. 4번 하면 됩니다. 레이아웃 3 스타일 1 적용해 보겠습니다. 차트를 이렇게 선택하고 있어야 하고요. 위쪽에 디자인 메뉴를 클릭해서 맨 왼쪽에 보시면 빠른 레이아웃이라고 있고, 세 번째에 마우스 올려보면 레이아웃 3이니 클릭하겠습니다. 그 다음 가운데쯤에 보면 얘네들이 전부 다 차트 스타일이잖아요. 그 중에서 맨 첫 번째에 마우스 올려봐서 스타일 1 맞죠? 그래서 클릭하시면 스타일 1 스타일로 이렇게 수정이 되겠습니다. 영역 서식에 관련된 것들 해보겠습니다. 차트,
계열에 대한 것. 그래서 차트에 마우스를 이렇게 올리면 여기는 계열이고 여기는 차트 영역이고 차트 제목이고 이런 식으로 차트 구성 요소를 보여줍니다. 여긴 지금 영역인데 차트 영역에 대한 것들을 수정을 해야 되기 때문에 차트 영역을 마우스로 클릭하셔야 합니다. 이렇게 클릭한 상태에서 홈 메뉴 누르고 맑은 고딕이 아니라 굴림으로 수정하겠습니다. 글자 크기는 11로 수정. 채우기 효과 질감 분홍 박엽지는 서식 메뉴에서 도형 채우기에서 맨 아래쪽에 질감에서 아래쪽에 분홍색의 마우스 올려보세요. 그러면 분홍 박엽지라고 보이잖아요. 클릭하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그림 채우기 흰색 배경일은 그림 영역에다가 하란 뜻입니다. 안쪽에다가 마우스 올리면 이 부분이 그림 영역이니 클릭하겠습니다. 그리고 나서 현재 서식 메뉴고요. 도형 채우기에서 테마색 중에 맨 첫 번째 거 흰색 배경일을 선택하시면 흰색으로 이렇게 잘 채워집니다. 제목 서식 해보겠습니다. 차트 제목에 대한 일단은 차트 제목 클릭해가지고 내용 입력하겠습니다. 맨 마지막에 커서가 이렇게 깜빡거리고 있을 때 ES 키를 한번 누르면 테두리가 지정이 되어서 글꼴 수정하기가 좋게 되었습니다. 제목에 대해서 홈 메뉴 누르고요. 굴림은 아까 차트에서 지정한 적이 있어서 이렇게 기본적으로 굴림이 보입니다. 굵게 20포인트 적용하기 위해서 이 부분 누르고 20포인트 굵게 누르겠습니다. 그리고 채우기 흰색 배경일은 서식 메뉴를 클릭하고 도형 채우기 클릭해서 채우기는 테마색 중에 첫 번째 거 흰색 배경일 선택하면 되겠습니다. 제목을 선택하고 있지 않은 상황을 보면 여기 이렇게 테두리가 없잖아요. 근데 여기선 테두리 지정하라고 돼 있고 그래서 차트를 한번 다시 선택을 하고 도형 윤곽선에서 검정을 지정하시면은 테두리를 지정한 결과가 되겠습니다. 월 기부 금액 계열의 차트 종류를 표식이 있는 꺾은선형으로 보조축으로 수정해 보겠습니다. 어떤 계열 막대기든지 그 막대에서 마우스 오른쪽 버튼 누르시고 계열 차트 종류 변경 클릭합니다. 그러면 맨 마지막에 콤보가 선택이 됩니다. 월 기부금에 대한 거니까 여기 아래쪽에 있는 거 여기서 꺾은선형 중에서 네 번째가 표식이 있는 꺾은선형이니까 클릭하고 바로 옆에 있는 보조축을 클릭하면 월 기부금에 대해서는 보조축을 따라서 차트가 만들어지겠습니다. 기부금 총금액 같은 경우는 묶은 세로 막대형 그대로라는 거 잘 아시고 확인 버튼 누릅니다. 계열에 대해서 표식 마름모 크기 10 지정해 보겠습니다. 저 같은 경우는 지금 현재 표식이 이렇게 동그란 모양이고 출력 형태는 마름모 형태입니다. 그래서 저는 오른쪽에 작업창이 없기 때문에 표식을 더블 클릭해서 이렇게 작업창이 나타나게 하겠습니다. 차트에서 어떤 구성 요소든지 더블 클릭하면 이렇게 오른쪽에 작업창이 뜹니다. 맨 앞쪽에 있는 채우기 밑선 아이콘을 클릭하고 표식 클릭, 표식 옵션 클릭, 기본 제공 클릭, 문제에서 마름모 크기 10이라고 했으니 형식에서 마름모 모양을 선택하고 크기는 10 입력하고 엔터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마름모 모양으로 잘 만들어졌습니다. 레이블 값 표시하라는 것은 여기 맨 위쪽에 있는 이런 부분입니다. 그러면 막대에다가 이렇게 다른 거잖아요. 그러면 해당되는 그 계열 막대를 선택합니다. 모든 막대가 선택이 되었습니다. 이 부분을 한 번 더 선택하면 현재 이 막대만 선택된 것이 잘 보입니다. 마우스 오른쪽 버튼 누르고 데이터 레이블 추가 클릭하겠습니다. 그러면 기본적으로 위쪽으로 표시가 되긴 했습니다. 만약에 위치가 다르다면 위치를 변경해야 되는 부분을 클릭을 하고 위쪽에서 다른 위치로 이렇게 수정을 해줄 수도 있겠습니다. 창을 좀 더 넓게 보여드리기 위해서 오른쪽에 있는 작업창은 이렇게 닫기 버튼 눌러 닫겠습니다. 시험 보실 때는 옆으로 이렇게 길게 작업하실 수 있을 거예요. 항상 작업창 띄워진 상태에서 하시는 게 더 좋을 수도 있을 겁니다. 저는 필요한 경우 다시 또 나타내겠습니다. 나타내는 방법은 아무 요소나 더블 클릭하면 항상 이렇게 띄워집니다. 눈금선 선 스타일 파선해 보겠습니다. 눈금선은 바로 이 부분이고요. 저는 이렇게 회색으로 보입니다. 해서 회색인 부분을 마우스로 클릭하면 양옆에 이런 식으로 조절점들이 보인다는 사실. 서식 메뉴 누르고 도형 윤곽선 클릭하고 대시를 네 번째 있는 파선을 선택합니다. 그리고 출력 형태에서는 이렇게 선명하게 보이고 저는 연한 회색으로 보이잖아요. 해서 도형 윤곽선을 클릭해서 테마색 중에서 검정을 선택하시면 저도 이렇게 선명하게 잘 보입니다. 축은 출력 형태를 참조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출력 형태를 보시면은 이런 식으로 검정선, 여기 아래쪽도 검정선, 이 부분도 검정선, 그리고 보조축은 이렇게 단위가 다릅니다. 수정해 보겠습니다. 수정해야 될 부분을 선택합니다. 저는 여기 있는 숫자를 선택하면 되겠죠? 그 다음에 위쪽에서 도형 윤곽선을 검정 선택하시면 알맞습니다. 아래쪽에 항목 있는 곳에서도 이름 중에 아무거나 하나 선택을 하고 도형 윤곽선에서 검정을 선택하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보조축에 관련된 거는 보조축에 있는 숫자를 저는 자급차항도 나타나게 해야 돼서 더블 클릭하겠습니다. 위쪽에서 도형 윤곽선에서 검정 지정하는 거랑 그 다음에 여기 오른쪽에서 선을 지정하는 거랑 같습니다. 해서 여기 보조축에 관련된 것은 맨 앞에 있는 페인트 통 모양 클릭을 하고 그 다음에 선이라는 곳이 지금 이렇게 늘어져 있었네요. 그 다음에 색을 클릭을 해서 검정을 선택하면 이렇게 실선으로 바뀌면서 여기 검정이 안 되어 있습니다. 다시 클릭을 해서 검정으로 바꾸겠습니다. 검정으로 해야 이게 좀 더 선명하게도 보이고 또 기출문제 정답 파일 딱 열어보면은 다 검정으로 되어 있더라고요. 보조축에 대한 숫자를 클릭을 합니다. 그 다음에 오른쪽에 보면 이렇게 축 옵션이라고 막대기 모양 보입니다. 클릭하고요. 축 옵션을 마우스로 클릭을 해주고 그 다음 최소값은 이렇게 하이폰 표시 나오는 건 0이라고 했죠. 0에서부터 6만은 잘 보입니다. 주 단위는 우리 출력 형태 보니까 2만, 4만, 6만 이런 식으로 올라가네요. 해서 주 단위를 2만으로 수정하겠습니다. 지시사항에는 없지만 출력 형태는 막대에 대한 두께가 너비가 더 넓어 보입니다. 이거는 간격 너비를 이렇게 좁게 만들었기 때문인데요. 저는 이렇게 간격 너비가 넓죠? 해서 저렇게 수정하는 방법은 막대 하나를 선택합니다. 그러면 이렇게 데이터 계열 서식 창으로 바뀌고 이 부분이 현재 선택이 되어 있는 상태이고요. 간격 너비라는 곳에 219 이런 식으로 넓게 되어 있는데 얘를 75 엔터 하겠습니다. 간격을 줄여주면 막대가 두꺼워집니다. 이런 식으로. 도형은 모서리가 둥근 사각형 설명선 사용하라고 되어 있어서 저는 지금 서식 메뉴라서 이 부분에 보면 도형 그릴 수 있고 그 다음에 도형은 또 삽입 메뉴 누르시면 일러스트레이터 그룹 안에서 도형을 그릴 수도 있죠. 설명선 중에서 두 번째 있는 거 클릭하고 출력 형태 봐서 적당한 크기로 드래그. 아래쪽에 보이는 노란 조절점 있죠. 이게 이런 식으로 꼬리를 움직일 수 있습니다. 해서 필요한 부분으로 드래그 하겠습니다. 최대 기부금 입력하고요. 도형에 대해서 이렇게 채우는 색은 흰색이고 글자색은 검정이고 한꺼번에 바꾸시려면 도형 스타일을 클릭을 해서 두 번째 거 정도 선택하시면 알맞습니다. 그리고 도형에 대한 텍스트에 대한 글꼴은 차트에 대한 글꼴하고 똑같이 적용하시면 거의 대부분 알맞습니다. 그리고 지금 보다시피 얘는 굴림이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선택된 상태에서 홈 메뉴에서 굴림 입력하고 엔터 하겠습니다. 글씨가 가운데로 가 있잖아요. 여기 맨 가운데로. 그래서 여기서 가운데 눌러주면 되겠습니다. 간혹 보면 글씨를 입력하고 글씨가 안 보여요 할 때가 있어요. 그럴 때에는 도형을 너무 아래쪽으로 이렇게 좁게 그려서 그렇습니다. 그래서 도형을 조금 더 아래쪽으로 크게 그려주면 모든 글씨가 잘 보이겠습니다. 함수 1번 문제입니다. 순위를 구합니다. 함수는 이곳에 입력할 것이고요. 기부금 총금액, 기부금은 이 부분에 있고 기부금 총금액의 내림차순 순위를 1에서 3까지만 구하고 그 외에는 공백으로 구하시오. 주어진 함수는 if 함수, 랭크 EQ 함수 주어졌습니다. 랭크 EQ 함수를 이용해서 먼저 순위를 구해 보겠습니다. IO셀에 등호 표시하고 RANK 정도 입력하시면은 아래쪽에 랭크 EQ 함수 보이니까 더블 클릭하고 가로가 열린 상태이고 위쪽에서 FX 버튼 누르겠습니다. 랭크 EQ 함수는 지금 보시다시피 넘버, REF, 그 다음에 올덜 이렇게 세 가지 구간으로 나뉘어지는데요. 랭크 EQ 함수는 어떤 수 목록에서 순위를 구해주는 함수입니다. IO셀에는 어떤 값이 나타나야 되는지 생각해 보는 거예요. 문제에서 기부금 총금액에 대한 순위를 구하라고 했으니까 72만 이라는 것이 몇 등인지 표시를 하고 싶죠. 그래서 여기서 넘버라는 곳에는 순위를 구하려는 수 72만을 이렇게 참조를 해주면 됩니다. 2호셀인 거죠.
그러면 이 72만이라는 것은 어느 범위에서 몇 등인지 알고 싶은지 그 경쟁자를 블록을 지정해 주면 됩니다. 그래서 여기 맨 겉에 있는 72만이 속하는 이 영역을 블록을 지정하시면 되겠습니다. 맨 마지막에 보이는 올더이라고 있는 이 부분은 순위를 구할 때 작은 값이 1등이 되게 할지 큰 값을 1등이 되게 할지 결정해 주어야 하잖아요. 문제에서 내림차순으로 구하라고 했습니다. 순위를 내림차순으로 구하면 내림차순은 큰 값이 위쪽에 있고 내려갈수록 작은 값으로 내려가게 되잖아요. 그래서 큰 값이 우선순위를 갖기 때문에 큰 값이 1등이 되는 것이 내림차순입니다. 영또는 생략하시면 되세요. 지금 현재 이 문제에서는 그냥 생략을 해 놓은 거죠. 지금 이거는 랭크 EQ 함수 사용하는 것만 본 거고요. 랭크 EQ 함수에 대해서 입력해 보겠습니다. 넘버라는 거 어떤 수에 대한 순위를 구할까? 바로 이 부분 iOC에다가 몇 등이라고 표시를 하는데 그거는 무엇이 몇 등이냐 이거예요. 72만이라는 것이 몇 등인지 표시를 하고 싶은 거죠. 해서 72만 iOC를 선택합니다. 그리고 REF라는 곳을 마우스로 클릭하겠습니다. 여기는 72만이 속하는 범위를 지정해 주시면 됩니다. 2호에서부터 아래쪽까지 이렇게 블록 지정했습니다. 올더이라고 되어 있는 이 부분은 내림차순인 경우는 0 또는 생략이니까 그대로 생략하겠습니다. 위쪽에 REF 같은 경우 있잖아요. 여기는 절대 참조해야 되는데 지금 이렇게 상대 참조인 경우에요. 잘못된 거예요. 잘못된 상태에서 그냥 확인 버튼 눌러 볼게요. 그리고 나서 채우기 핸들 오른쪽 아래쪽에 보이는 작은 점을 채우기 핸들이라고 합니다. 클릭해서 아래쪽으로 쭉 드래그 해 보겠습니다. 5등이 몇 개씩 1등이 몇 개씩 이렇게 나타났습니다. 그리고 앞쪽에 보면 녹색 버튼이 하나 보입니다. 이거는 오류라는 뜻입니다. 자, 그러면 뭐가 잘못됐는지 일단은 한 이 정도 부분을 더블 클릭 한번 해보겠습니다. 이렇게 더블 클릭하니까 어떤 문제가 발생했냐 하면 맨 처음에 이 5셀을 선택해서 순위를 구한 것, 그 다음에 아래로 내려가서 이 8셀에 대해서 순위를 구하는 것, 이 부분은 잘 맞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영역 지정한 부분 있잖아요. 여기 이 부분은 항상 여기 이 8셀 같은 경우에도 항상 이 영역에서 몇 등인지 표시하고 싶은데 상대 참조를 하니까 이런 식으로 영역이 내려와 버렸죠. 범위 부분이. 그래서 어떻게 해야 되냐 하면 iOC를 더블 클릭해서 여기 범위 지정한 부분 있죠. 여기는 절대 참조하셔야 됩니다. 방법은 키보드에서 F4 키를 한번 눌러주시면 됩니다. 그러면 이렇게 달러가 모두 다 나타났습니다. 절대 참조는 이렇게 블록을 지정했잖아요. 수식을 아래쪽이든 오른쪽이든 어디로든 수식을 복사해도 항상 제자리에 고정된다는 뜻입니다. 그 다음 채우기 핸들 이용해서 아래로 쭉 드래그 해 보겠습니다. 그럼 잘 지정된 것 같습니다. 아까 이 부분이었었죠. 더블 클릭해 보면 맨 처음에는 25셀이었다가 쭈루룩 내려와서 28셀로 잘 바뀌었고요. 이게 그 다음에 여기 범위 지정한 것은 이렇게 제자리에 잘 위치가 되어 있습니다. 1에서 3위만 표시를 하려고 했는데 다 나와 있잖아요. 그리고 if 함수가 하나 주어졌습니다. iOC를 더블 클릭하고 앞쪽에서 마우스를 클릭을 하고 그 다음에 if 가로 열겠습니다. if 함수에 대해서 fx도 눌러 놓겠습니다. fx를 누르면 이렇게 랭크 EQ가 보일 수 있습니다. if를 한번 클릭하면 if 함수로 이렇게 변경이 됩니다. 대화 상자가. if 함수 같은 경우는 로지컬 테스트, 그 다음에 value if true, value if false 이렇게 세 가지 구간으로 놓여집니다. if 함수는 여기 맨 앞에 논리식을 줍니다. 그래서 논리식이라는 것은 true나 false로 판정될 수 있는 식이나 값을 뜻합니다. 그래서 이 값이 참이다, true다 하면은 바로 뒤에 있는 값을 엑셀에 표시하고요. 그 다음에 이 값이 거짓이다, 논리식을 줬는데 거짓이다 그러면 뒤쪽에 있는 value if false 구간에다가 뭔가 입력한 것을 엑셀에다가 돌려줍니다. 자, 그럼 문제에서는 뭐라고 했냐 하면은 순위를 구하고 그 순위에서 3등까지만 표시를 하라고 했으니까 1, 2, 3에 해당이 되겠죠. 그래서 랭크 EQ 함수로 구한 값이 순인 거예요. 순위가 3보다 작거나 같다라고 하면 1, 2, 3에 해당이 되잖아요. 이런 경우에 1, 2, 3인 경우에는 뭘 표시하냐 하면 그
그대로 랭크 EQ 함수로 구한 순위를 그대로 표시하면 되고요. 그다음 문제에서 그렇지 않은 경우는 공백을 표시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공백이라는 것은 큰 따옴표 두 개를 이렇게 해주면 되겠습니다. 큰 따옴표 안에 어떤 말을 넣으면 그 말이 표시되겠지만 큰 따옴표 두 개를 그냥 이렇게 표시하면 아무것도 표시되지 않는 공백을 표시하는 결과가 되겠습니다. 로지컬 테스트 입력해야 되는데요. 이 부분은 순위를 구하고 3보다 작거나 같다면 이라고 논리식을 주면 되겠죠. 그러면 1, 2, 3에 해당이 되니까. 그래서 작거나 같다 3 이렇게. 그러면 1등, 2등, 3등에 해당이 됩니다. 그럼 그런 경우에는 value if true, 참인 경우 무엇을 표시할까? 랭크 EQ 함수로 구한 값을 그대로 표시하면 됩니다. 그래서 랭크 EQ 함수에 대한 거 블록을 지정하고 복사한 다음에 아래쪽에다가 붙여넣기 하겠습니다. 세 번째는 마우스로 클릭을 해서 이 말이 거짓인 경우 1, 2, 3에 해당되지 않고 4, 5, 6, 7, 8 이런 식으로 4등에서부터 8등까지가 나타나면 어떻게 표시하냐 하면 공백으로 표시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큰 따옴표 2개 입력하시면 됩니다. 큰 따옴표 2개 입력하면 공백을 의미하는 겁니다. 확인 버튼 누르겠습니다. 채우기 핸들 마우스 위치하고 아래쪽으로 값을 채워 보겠습니다. 그러면 1, 2, 3만 표시되었고요. 함수 구문 다시 한번 보시자면 이렇게 입력했습니다. 이만큼 논리식이고요. 랭크 EQ로 구한 것이 3보다 작거나 같다. 이 말이 참인 경우 바로 뒤쪽에 있는 값을 표시를 합니다. 거짓인 경우 공백으로 표시를 합니다. 함수 두 번째 문제입니다. 가입 연수라고 되어 있어서 바로 이 부분에 함수 입력할 것입니다. 2022 빼기 가입일자의 연도 공식이 다 나와 있네요. 이렇게 구한 결과값에 연을 붙이시오. n% 연산자가 있어서 연을 붙이기가 쉬워졌습니다. 주어진 함수는 2열 함수입니다. 2열 함수 먼저 한번 써볼까요? J5셀에 등호 표시하고요. Y2 정도 입력하시면 2열 보이니까 더블 클릭하겠습니다. 2열 함수는 날짜 데이터를 지정해주면 그 날짜에서 연도, 2열은 연이라는 뜻이잖아요. 그래서 연도를 표시해줍니다. 현재 문제에서 가입일자의 연도라고 되어 있네요. 가입일자 D5셀에 있죠. D5셀을 선택하고 가로를 닫고 엔터를 해보겠습니다. 채우기 핸들을 이용해서 아래쪽으로 값도 채워볼게요. 내용은 이렇게 입력했죠. 그랬더니 연월일 중에서 연도에 해당하는 부분만 잘 추출이 되었어요. 문제에서는 2022 빼기 연도라고 되어 있네요. 그러면 이 부분을 다시 한번 더블 클릭해서 맨 앞에다가 2022 빼기 이것만 넣어주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엔터 한번 해볼게요. 2022 빼기 가입일자의 연도기 때문에 몇 년 하고 일반수로 나타나야 됩니다. 홈 메뉴에서 표시 형식을 일반으로 수정해 주시면 되세요. 이렇게 일반으로. 그럼 다시 한번 더블 클릭해서 여기 보면 연이라는 말을 붙여 넣어야 되겠죠? 그래서 맨 마지막에다가 n% 입력하고 큰 따옴표 넣고 연 입력하고 큰 따옴표 닫고 n%는 연결 연산자입니다. 앞쪽에 있는 말이랑 뒤쪽에 있는 말이랑 그냥 그대로 연결해서 보여줍니다. 뒤쪽에 있는 말이 문자이다 보니 큰 따옴표를 이용해서 입력했습니다. 엔터하고 채우기 핸들 이용해서 아래로 값도 채워보겠습니다. 알맞게 잘 나타났네요. 3번 문제입니다. 김상호의 월 기부 금액 이 부분에 함수 입력할 거고 이 부분에 뭐가 나타나야 될지 찾아보겠습니다. 먼저 우리가 뭘 찾냐 하면 김상호의 월 기부 금액이라고 했으니까 김상호라는 글씨를 찾겠죠. 어디에서? 성명 있는 곳에서. 그래서 김상호를 이렇게 쭈루룩 찾아서 내려가서 김상호를 찾은 거예요. 그러면 김상호에 대해서 월 기부금이 금액이 어딨나 이렇게 가보면 여기 5만이 있죠. 그래서 5만을 이 부분에 표시를 하라는 뜻이 되겠습니다. 주어진 함수는 인덱스 매치 함수입니다. 이 함수는 굉장히 오랜만에 출몰한 함수입니다. 먼저 매치 함수를 입력해 보겠습니다. 23셀에 등호 표시하고 MATCH 가로가 열린 상태이고 FX 눌러서 매치 함수에 대한 함수 인수 대화 상자가 나타났습니다. 지금 매치 함수만 먼저 보는 겁니다. 인덱스 함수는 아직 보는 거 아니고요. 그래서 매치 함수에 대한 결과는 8이라고 표시가 되었는데 왜 그런지 보시겠습니다. 매치라는 이 말은 일치한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어떤 값을 어느 범위에서 찾아서 정확하게 찾을지 유사하게 찾을지 결정을 해주고 그렇게 찾은 다음에 찾은 값에 대한 상대적인 위치를 표시를 하는 겁니다.
그럼 다시 한번 말씀드리자면 매치 함수에서 lookup value라고 되어 있잖아요. lookup value는 우리가 월 기부금을 찾아오려면 일단은 김상호라는 말을 먼저 찾아야 하죠. 그래서 위쪽에 있는 성명 부분에서 이렇게 C5에서부터 C12셀 이 영역에서 김상호를 찾습니다. 찾는 값은 김상호입니다. 이것을 어느 영역에서? 바로 이 영역에서 찾습니다. 이렇게 찾아서 내려가다가 1, 2, 3, 4, 5, 6, 7, 8 8번째에 김상호가 있잖아요. 그러면 매치 함수는 이렇게 김상호라는 글씨를 내주는 게 아니라 얘가 8번째에 있다 하고 상대 위치 8을 표시를 해줍니다. 매치 함수 입력해 보겠습니다. lookup value라는 것은 김상호의 월기부금 찾으라고 했으니까 김상호라는 말을 위쪽에서 먼저 찾아야 하죠. 해서 lookup value에다가 김상호라고 타이핑을 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 말은 김상호라는 이 말은 어느 범위에서 찾을까 블록을 지정해 줘야 되는데 성명 있는 부분에서 찾아야겠죠. 막 회원 아이디에서 찾고 이럴 일이 아니잖아요. 그래서 C5에서부터 C12셀까지 블록을 지정하겠습니다. 매치 타입이라고 있습니다. 여기는 ITQ 시험 보실 때는 0 입력하시면 됩니다. 0이라는 것은 문자 데이터 이런 식으로 김상호 이런 식으로 문자 데이터잖아요. 문자 데이터일 때는 이렇게 정확하게 김상호라는 세 글자가 있으면 찾아와라 하고 정확하게 일치하는 것을 뜻합니다. 0이라고 입력하면. 그 다음에 이곳에다가는 1이나 마이너스 1도 입력하실 수 있는데요. 이런 경우 1이나 마이너스 1을 입력하는 경우는 유사일치할 때 찾는 겁니다. 보통 유사일치를 하는 거는 숫자 데이터인 경우에 범위가 지정되어 있을 때 찾는 유형입니다. 그래서 ITQ 시험 보실 때는 주로 0인 문제가 대부분입니다. 정확히 일치하는 걸로. 그 다음 확인 버튼 눌러보겠습니다. 결과가 8이라고 떴습니다. 그러면 이거는 범위를 어떻게 지정하는지에 따라서 다릅니다. 제가 민시호에서부터 이렇게 범위를 지정했으니까 위쪽에서부터 1개, 2개, 3개, 4개, 5, 6, 7, 8 8번째 있으니까 상대적인 위치 8이라고 표시를 하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다시 더블 클릭해서요. 제가 범위를 C5에서부터 C12 이렇게 지정하지 않고 C4에서부터 범위를 지정해 보겠습니다. C4에서부터 이렇게 범위를 지정하면 이 부분이 8번째가 아니라 9번째가 되겠죠? 9번째 칸. 그래서 결과가 이렇게 9로 나타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지금 여기 필드 이름은 거의 신경을 쓰지 않고요. 월 기부금에 대한 것을 하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봐서 상대적인 위치를 찾아오게 만들 것이므로 필드 이름은 선택하지 않는 게 더 좋습니다. 다음 인덱스 함수 사용해 보겠습니다. 더블 클릭하고 M 앞에다가 인덱스 입력해 보겠습니다. 인덱스를 더블 클릭하고 그 다음에 가로가 열린 상태잖아요. 이 상태에서 위쪽에 FX를 한번 눌러 보겠습니다. 그러면 매치 함수가 보일 수 있겠죠? 인덱스 쪽을 한번 클릭하겠습니다. 인덱스 함수는 이렇게 두 가지 유형이 있습니다. ITQ 시험 보실 때는 위쪽에 거 그냥 사용하시면 됩니다. 범위, 행렬 지정하는 거요. 아래쪽은 코마 1급 시험에서 가끔 출제될 때가 있습니다. 인덱스 함수 함수 구문입니다. 이쪽에 보면 array, row number, column number 이렇게 나와 있죠. array라는 거는 셀 범위를 지정을 해주면 되고요. 상황에 따라서 이 범위 지정하는 것은 항상 다르게 지정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행번호, 열번호를 지정을 해주면 그 부분에 해당되는 값을 표시합니다. 해서 이 부분처럼 입력한다고 보시겠습니다. 그럼 범위는 이렇게 파란색으로 박스 친 부분이고요. 그 다음에 8,4잖아요. 그러면 1행, 2행, 3행, 4행, 5행, 6행, 7행, 8행 8행에서 그 다음에 4열이죠. 그러면 1열, 2열, 3열, 4열이에요. 4열에 해당되는 5만을 이렇게 표시를 한다는 뜻입니다. 여기 이 결과가 5만이 되는 거죠. 결국은 우리가 김상호에 대한 월 기부금을 표시하고 싶은 건데 문제에서는 8이라고 행번호 있죠. 이 행번호를 매치 함수를 이용해서 구하라는 뜻이 되겠습니다. 매치 함수로 아까 상대적인 위치 8이라는 것을 구해본 적 있죠. 그래서 행번호 입력하는 곳에다가 매치 함수 입력하고요. 그 다음에 이렇게 그냥 본인이 얼만큼 범위 지정했는지에 따라서 월 기부금이 있는 그 부분이 1열, 2열, 3열, 4열에 있구나 해서 4라고 그냥 타이핑을 치면 됩니다. 입력해 보겠습니다. array라는 거는요. ITQ 시험 보실 때는 이렇게 하시면 편리할 것 같아요.
문제에서 김상우의 월 기부금이죠. 그러면 일단 김상우가 어디 있는지 보아요. 이 부분에 있고 월 기부금을 찾아오라 했으니 이 부분 5만을 표시해야 된다. 이 사실을 이제 아는 거예요. 그러면 김상우랑 5만이 표시될 수 있도록 그 범위를 지정해 주면 돼요. C5에서부터 F12까지 이렇게 범위를 지정해 주시면 이 문제를 풀 수 있겠죠. 그래서 어레이 부분에 마우스를 클릭하고 C5에서부터 F12까지를 블록 지정하겠습니다. 물론 본인이 얼만큼 블록 지정하는지에 따라서 열 번호만 다시 맞춰주면 되거든요. 자, 이렇게 범위 지정했고 그 다음에 row number라는 것은 매치 함수를 이용해서 8번째 행이다 하고 알려주고 있죠. 얘가 8번째라는 것을. 그 다음 컬럼 넘버는 어떤 공식은 없어요. 그냥 보고 본인이 보고 월 기부금이 여기 4번째,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 범위를 이렇게 지정을 했었으니까 4번째 있는 열에 있는 데이터를 갖고 오고 싶다 하면은 그냥 입력을 하는 거예요. 4라고. 이 부분에도 문제가 어렵게 나오려면 어떤 함수를 쓸 수도 있겠지만 그런 식으로는 지금 나오고 있지 않네요. 확인 버튼 눌러보겠습니다. 그럼 결과는 5만이 잘 표시가 되었죠. 자, 블록을 우리가 이렇게 지정을 한 거예요. 이렇게 지정을 했기 때문에 맨 마지막에 블록 지정한 것의 4번째 열에 있는 값을 갖고 온 거고요. 만약의 경우에라도 여기 맨 앞에 인덱스에 대한 범위를 B5에서부터 뭐 이런 식으로 끝까지 블록을 지정할 수도 있어요. 어쨌든 이름이랑 월기부금이 속할 수 있도록만 범위를 지정하면 별 문제는 없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범위를 지정했다면 나타내고 싶은 것은 5만이잖아요. 그래서 여기 매치 함수를 이용해서 8번째 행이라는 건 이제 구해놨는데 범위를 여기서부터 지정을 했으니까 1열, 2열, 3열, 4열, 5열 5라고 이 부분에 고쳐야지 5만이 잘 표시가 되겠죠. 본인 하기 나름인데요. 저는 그냥 이 문제에서 김상우 월기부금이니까 그 말이 표시되는 그 영역만 범위를 지정하면 좀 더 간편하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4번 문제입니다. 남성들의 월 기부금액 합계를 구하라고 되어 있고 디스음 함수가 주어졌습니다. 24셀에 마우스 위치하고 등호 표시한 다음에 DSUM 입력해 보겠습니다. FX 버튼도 눌러놓고 하겠습니다. 디스음 함수는 데이터베이스 함수인데 합계를 구해주는 함수입니다. 맨 처음에 데이터베이스 입력하는 곳은 데이터베이스는 항상 필드 이름 포함해서 레코드를 블록 지정해 주시면 됩니다. 보통 RTQ 시험에서는 B4에서부터 H12셀까지 블록을 지정하면 모든 문제를 풀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조건이 뭐든 이런 거 미리 생각할 필요도 없이 블록을 먼저 이렇게 지정을 해 주시면 되세요. 그 다음에 입력해야 되는 곳은 필드를 입력을 해야 되는데 현재 sum 함수잖아요. 그래서 어느 필드에 대한 합계를 구할까 하는 거예요. 문제에서 월 기부금에 대한 합계를 구하라고 되어 있네요. 월 기부금이라는 것은 이렇게 블록을 지정한 상태에서 월 기부금 F4셀에 있네요. 그럼 F4라고 이렇게 참조를 아예 해도 되고 아니면 1, 2, 3, 4, 5 하고 5번째 열이다 하고 F4가 아니라 5라고 입력을 할 수도 있습니다. 데이터베이스 함수는 항상 월 기부 금액에 대해서 모든 셀에 대해서 모두 다 합계를 구하는 게 아니라 항상 조건에 의한 합계를 구하는 겁니다. 그래서 바로 이 부분 크라이티어리어 부분에는 조건식을 작성합니다. 문제에서는 남성들의 월 기부금이라고 되어 있네요. H열에 보니까 남성, 여성 이런 식으로 구분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성별이 남성이라는 뜻인 거잖아요. 해서 조건은 성별이 남성이다 라는 조건을 지정을 해주면 되겠습니다. 데이터베이스 B4에서부터 H12셀까지 블록 지정합니다. 이런 식으로요. 필드라는 부분을 마우스로 클릭해서 sum 함수인데 어디에 대한 합계를 구하나 월 기부 금액에 대한 합계. 그래서 월 기부금 F4셀을 참조합니다. 크라이티어리어 조건을 봐야 합니다. 이 부분에 있는 모든 셀들에 대한 합계 구하는 거 아니라 어떤 조건이냐면 남성이라는 조건이 있습니다. 해서 성별이 남성이다 하고 필드 이름 포함해서 블록을 지정합니다. 사행의 모든 필드 이름이 있잖아요.
뒷섬 함수를 입력하고 나면 여기 맨 처음에 있는 것들은 전부 B사, F사, H사 이런 식으로 필드 이름이 포함됐다는 것을 알 수 있겠죠. 확인 버튼 누르겠습니다. 5번 문제입니다. 휴대폰 결제 건수 이 부분에 입력을 할 것이고 정의된 이름 기부 방법을 이용하시오. 카운트 if 함수라고 되어 있습니다. 옆으로 좀 이동해서 해볼게요. 자, J 13셀이고요. 등호 표시한 다음에 count 주어진 함수 count if 함수입니다. count if 함수는 어떤 함수냐 하면은 count 셀에 대한 개수를 셉니다. 근데 어떤 조건에 알맞는 셀의 개수를 세는 거예요. count if 함수 더블 클릭하고 fx도 눌러보겠습니다. range라고 되어 있는 이 부분에는 조건이 뭔지를 먼저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조건이라는 것은 휴대폰 결제 건수를 세는 거죠. 휴대폰 결제 건수가 1개, 2개, 3개 이렇게 세는 거예요. 그러면 이렇게 세는 이 범위가 어디겠어요? G5에서부터 G11셀까지 이 영역에서만 휴대폰 결제인지 자동이체인지 이런 것들을 세는 거겠죠. 다른 범위는 지정할 필요가 없고 그래서 range라고 되어 있는 이 부분은 조건이 포함된 범위를 지정해 주면 됩니다. 조건은 휴대폰 결제이니까 그래서 자동이체에서부터 이렇게 블록 지정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자, 크라이테리어 부분에는 조건인 거죠. 여기에 대해서 1개, 2개, 3개, 4개 이런 식으로 모든 셀에 대한 개수를 세는 게 아니라 어떤 조건? 휴대폰 결제일 때만 셀의 개수를 세라 하고 크라이테리어 부분에는 휴대폰 결제라고 타이핑 치시면 되겠습니다. 확인 버튼 눌러 보겠습니다. 그러면 J13셀을 다시 한번 더블 클릭해 보면 맨 앞쪽에 있는 것은 range, 여기 맨 마지막에 있는 여기 range라는 부분은 기부 방법, 이거는 이 부분에서 이름 정의를 했었기 때문에 이렇게 보이는 거겠죠. 그 다음 크라이테리어는 이런 식으로 문자이기 때문에 큰 따옴표 안에 입력이 되어 있습니다. 6번 문제입니다. 기부 방법 이 부분에 함수 입력할 겁니다. H14셀에 보면 이렇게 이름이 있는데 H14셀에서 선택한 성명에 대한 기부 방법을 구하시오. 자, 민시호라는 이름이 있어요. 그러면 위쪽에서 민시호를 찾아봐야겠죠? 민시호를 찾았어요. 그러면 기부 방법을 표시하라고 있으니까 이것에 해당되는 자동이체라는 말을 이 부분에 표시를 하는 겁니다. 주어진 함수는 VLOOKUP 함수 J14셀에 셀 포인트 위치하고 등호 표시한 다음에 VLOOKUP 입력해 보겠습니다. fx도 눌러 놓고요. 함수 구문 먼저 보시겠습니다. VLOOKUP 함수는 찾는 함수입니다. 맨 처음에 lookup value라고 되어 있는데요. 찾을 값을 뜻하는데 뒤에 있는 어떤 범위에서 찾아요. 뭘 찾냐 하면은 H14셀에 뭐가 되어 있나 봐서 민시호라고 입력이 되어 있죠. 그럼 민시호라는 말을 위쪽에 있는 민시호라는 말이 첫 번째 열이 될 수 있도록 이렇게 범위를 지정을 해주는 겁니다. 그럼 이 두 부분 다 해결되었네요. 찾을 값은 민시호라는 말을 위쪽 표에서 찾는다 하고 이렇게 지정을 해주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컬럼 인덱스 넘버라고 되어 있는데 열 번호를 표시합니다. 이렇게 블록을 지정한 곳에서 진짜 나타내고 싶은 거는 자동이체를 나타내고 싶잖아요. 기부 방법에 자동이체가 있으니까. 그러니까 여기 있는 열이 몇 번째 열인지 세워야 합니다. 그래서 여기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 다섯 번째 있는 열을 표시하고 싶어서 5라고 입력을 했습니다. 맨 마지막에 있는 0이라고 해놓은 것은 정확히 일치할 때 0이라고 입력합니다. 지금처럼 문자 데이터를 찾을 때 민시호라는 글씨를 위쪽에서 문자잖아요. 문자를 찾을 때는 주로 대부분 정확히 일치를 하시면 알맞습니다. 유사일치 같은 경우는 주로 숫자 데이터인 경우에 정확한 수치가 아니라 유사한 숫자를 찾아갈 때 사용합니다. 자, lookup value 위쪽 표에서 뭘 찾을까요? 바로 H14셀에 뭐가 입력되어 있나 봐서 민시호란 이름을 찾아보고 그것에 해당되는 값을 갖고 올 거니까 찾을 값은 H14셀. RTQ 시험에서는 H14셀 그냥 참조하시면 될 거예요. 그 다음 테이블 어레이라는 곳 마우스를 클릭하고 이때 범위 지정할 때 주의하셔야 됩니다. 민시호라는 이 말을 VLOOKUP 함수에서는 항상 어떤 범위를 지정을 해주면 그 범위에서 맨 첫 번째 열에서만 찾아보고 없으면 없는 거고 있으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범위를 지정하실 때
B에서부터 이렇게 지정하면 여기 첫 번째 열에서만 인시오를 찾아보고 찾을 수 없다, 돌려줄 값이 없다, 이렇게 오류를 주는 겁니다. 해서 범위는 반드시 찾으려는 값이 첫 열이 될 수 있도록 C5에서부터 H12까지 블록을 지정하겠습니다. 이렇게요. 끝까지 블록 지정해도 상관없으세요. 그런데 어차피 함수는 나타내지 않을 거라서 여기까지 지정하면 모든 문제를 VLOOKUP 함수에 대한 문제를 풀 수 있습니다. 컬럼 인덱스 넘버는 나타내고 싶은 말은 기부 방법인 거예요. 그래서 기부 방법이 몇 번째 열에 있나 보는 거죠. 첫 번째, 둘, 셋, 넷, 다섯 번째니까 컬럼 인덱스 넘버에다가는 5를 입력합니다. 렌즈 루컵 문자를 찾고 있고 정확하게 민시오 있으면 찾아올 겁니다. 해서 정확히 일치한다는 0을 입력을 해야 합니다. 정확히 일치하는 0은 입력을 하는 겁니다. 확인 버튼 누르겠습니다. 그럼 자동이체가 잘 찾아와졌고요. 여기는 유효성 검사를 지정한 곳이잖아요. 그래서 목록 버튼을 눌러서 예를 들어 가지고 전세형을 클릭해 보겠습니다. 그러면 찾을 값 전세형이라는 말, 이 찾을 값을 위쪽에 있는 이 표에서 찾지요. 그래서 전세형을 찾으러 가서 전세형을 찾은 거예요. 그래서 다섯 번째에 있는 열에 있는 값 갖고 오라 했으니까 휴대폰 결제라는 말을 이 부분에서 찾아오게 되었습니다. 수고 많았습니다. 감사합니다.